여러분 안녕하세요. 75강입니다. 염류 경반층이나 무유 고유는 토양, 산성 토양 아니면 이제 객토 토양, 복토 토양 같은 거 이제 토양 살리기가 좀 필요하다 하실 때에 이제 접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토양 살리기 45입니다. 유일 멀칭 12번째 이제 접종 네 번째 마지막 얘기인데 오늘 구체적인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토양 살기 할 때 미생물 사용 문제 이거는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뭐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그 받아들이는 분이 이제 생각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이제 약간의 좀 뭐랄까 오바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도 될 수 있고 오류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좀 미흡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토양 노출된 상태에서 서식 환경 없는 미생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숲속에 가면 낙엽이 덮여 있는 그런 유기물 미생물이 서식하는 그런 환경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자생력 낮은 미생물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숲이나 어디 가면 이제 그 자연에 있는 미생물을 원원적 미생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첫 번째 채종된 게 원종이고요. 여기서 그 원종을 가지고 배양된 걸 종균 1, 그 다음에 종균 2, 종균 3 그렇게 그 부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적으로 이제 원종을 채종한 다음에 이제 배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균이 돼버린 거거든요. 채종 과정에서 또 밥이라든가 이런 감자 같은 걸로 해서 채종하니까 그 다음에 그 양분에 따라서 미생물만 채종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그 채종된 미생물을 또 배양하니까 이제 자생력에 그 차이가 있다.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 자세히 소개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양 살리기 할 때 미생물 단독 사용이라는 거죠. 숲속에 가면 수많은 이제 뭐 미생물이 있다는 걸 아는데 곰팡이나 버섯균이 있고 거기에 또 원생동물이라든가 선충이라든가 그다음 절지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동생물은 이제 사용이 거의 안 한 쪽이거든요. 보통적으로 미생물만 이제 배양해서 쓰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단독 사용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저희 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받아들이는 분이 이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유기농업에서는요 토양 사기할 때 권장하는 방법은 미생물 단독 사용보다는 이제 미생물과 동생물 그러니까 원원적 미생물 자연 상태에 있는 그런 숲속에 가면 그냥 그 서식하고 있는 그런 원원적 미생물 그 다음에 선충이나 원생도 그런 것들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 미생물 단독이 아니라 미생물과 동생물 같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게 토양 살기 때 중요한 그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내용인데요. 자, 토양 살기 방법 더 얘기하면요. 수많은 토착하는 이제 원형적 미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형동물, 원형동물, 그 다음에 이제 절지류 같은 그런 거를 부엽도를 채종한 다음에요. 농지에다가 접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양 살리기가 조금 더 빠르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서 저도 해봤고 그 다음에 수많은 교육생들한테 이걸 교육을 통해서 알려줬고 이거를 실증하면서 과정에서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무경원이 토양 살리기에서 무경원을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멀칭이 중요하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토양 살리기는요 우리가 토양 살리기 하면 이제 뭐 한두 가지 뭐 무경원 상태 아니면 뭐 녹색 뭐 멀칭한다든가 갈색 멀칭한다 아니면 초생재배한다든가 그런 미생물 살포한다든가 이런 방법 한두 가지로 하는 방법도 많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해보는 지금까지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서부터 그 다음에 한 7가지 정도 이제 더 4가지 더죠. 그러면 7가지 정도에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토양에 살아나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앞으로 이제 한 4가지는 더 이제 소개할 건데 그게 양이 조금 방대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 자세히 제가 이제 지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소개할 예인데요. 접종인 부엽토 그 최종 장소는요. 이제 농지와 가까운 숲이죠. 바로 뭐 근처. 그래서 뭐 바위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햇빛이 비치고 뭐 그런 곳에 그다음에 나무가 이제 자라는 나무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나무 숲이나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사철나무라든가 그런 식물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곳에서 채취해서 같이 섞어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혼합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미생물 같은 그런 동생물의 활성화 높은 장소에서 그 부엽토를 채취합니다. 자, 뭐 체종은요. 아까도 했습니다만 이제 위에서 뭐 1cm, 1, 2cm 정도 뭐 체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엽토를 걷어오면 되는 거니까 뭐 쉽지 어렵지 않죠? 쉬운 거니요.
자연습 토양과 같은 농지 토양 만들기가 접종이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아마 그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10년 이전만 해도 유기물 멀칭이 없지만은 지금은 누구나 쓰지만은 그 다음에 녹색 유기물, 갈색 유기물 이거는 이제 크게 뭐 보편화 안 됐습니다. 지금 상당수가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접종도 마찬가지. 앞으로 아마 접종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이 이제 되면서요. 왜냐하면 이제 접종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접종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토양 살리기에 꼭 들어가는 데거든요. 접종하는 과정에 그 자연계 무너진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서식하는 자연계 원원적 미생물과 동생물 이런 것들을 이제 토양으로 이주시킨 걸 접종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토양을 뭐 멀칭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 초생재배 한다든가 해서 볏짚을 덮은다든가 그런 거에서 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미생물 살포해서 기다려도 됩니다만은 그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농지 토양을 복원하는데 그래서 접종이란 이 방법이 도입하고 나서 해보니까 빠르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권장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교육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정보 지식의 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사용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요. 이제 뭐 지금같이 하는 방법으로 전업농에서 하고 있는 뭐 미생물 살포라든가 뭐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다 해서 뭐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뭐 자신의 그 성과 빨리 아니면 이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하는 방법은요. 접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희들 그 권장하는 방법이죠. 부엽 멀칭하고 아니면 이제 그 부엽토를 준비하고 멀칭 재료 같은 거 준비한 다음에 멀칭 전 접종과 멀칭 후 접종 두 가지가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멀칭 전 접종 방법은요. 농지에다가 접종하고 나서 유기를 멀칭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뭐 그냥 농지에 우리가 토양을 살릴 땅에다가 이제 밭 조성은 끝난 아니면 이제 고랑을 만든다든가 두둑 고랑을 만들고 아니면 이제 틀밭을 만든다든가 해놓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 접종하고 멀칭한 법도 있다는 거. 사진과 같이 이제 토양을 살린다. 이제 좋은 토양이라는 거는 유기물하고 미생물이 많아야지 않습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아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유기물이라든가 미생물이 적다는 건 뭐 사진만 봐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양을 어떻게 살릴 거냐 할 때에 접종을 먼저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숲속에 아까 부엽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뿌린 다음에 아니면 이제 한 점씩 놓고 그 다음에 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칭 전 접종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멀칭 후에 접종하는 방법입니다. 농지에다가 유기물 멀칭한 다음에 접종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멀칭을 먼저 하고 나서 접종하는 거다. 그 유기물 위에다가 뭐 한 점씩 뿌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쭉 뭐 뿌린다든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리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멀칭 위에다가 그 부엽토 뿌리게 되면 이제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 미생물 같은 거는 이제 그 유기물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유기물 같은 경우는 숲속에 가면 이제 뭐 큰 유기물도 있습니다. 거의 많이 그 부서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물 뿌리게 되면 이제 그 유기물 멀칭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그 미생물 같은 경우는 햇빛을 노출 때 그냥 사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멀칭하고 나서 토양 속으로 이런 동생물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그 유기물 쪽으로 들어가서 서식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노출된 상태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관소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위에다가 멀칭하거나 아니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도 되겠습니다만 그건 뭐 농가의 선택이고요. 방법이겠죠. 자, 멀칭된 틀밭이죠. 이렇게 보시면 뭐 유기물이라든가 미생물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좀 우리가 숲속같이 좋은 토양을 만들자 했을 때의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그 무경 상태에서 멀칭한다. 멀칭은 녹색 유기물 멀칭하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요. 뭐 원칙이란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녹색은 뭐냐? 영양이 100%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균류 그러면서 이제 질소 생산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색 유기물 같은 경우는 했을 때에 오래 가겠죠. 자, 녹색 같은 경우 영양은 100%입니다만은 오래 안 가니까요. 그래서 갈색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뭐 10% 이하, 1, 2% 정도죠. 근데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녹색
유기물 멀칭하고 나서 갈색 유기물 멀칭했을 때가 효과적이다. 이제 우리가 숲속에 가면 이제 갈색 유기물 나기까지 덮였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누구나 아는 산성 토양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균류가 많지 않습니까? 균류가 많으니까 유기산을 내놓을 것이고 지수 생산이 적고요. 그러니까 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그 산성 토양이 되는 것이고, 그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 숲속 같은 경우는 뭐 열매가 적게 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채소 같은 경우는 질소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곡물도 그렇고요. 과일 같은 거 심어서도 열매가 달려면 질소가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권장하는 게 녹색 유기물과 갈색 유기물을 같이 했을 때 그 방법이 낫지 않아 해서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권장하는데요. 자, 멀칭한 상태죠. 여기에 이제 접종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한 접시 이게 중간중간 뭐 60cm 간격, 1m 간격 이렇게 뿌리는, 아니면 골고루 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뿌려주면 좋겠지,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 뿌리면 더 쉬울 거고요. 뭐 그거는 이제 선택이고. 그리고 접종할 때는요, 햇빛이 없는 시간, 햇빛이 약할 때, 늦은 시간이라든가 흐린 날, 아니면 비가 올 때라든가, 그래서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미생물이 그냥 작지 않습니까? 작다 보니까 이제 햇빛에 노출되는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멀칭이 중요하다. 자, 멀칭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조금씩 뿌린다든가 아니면 한 점씩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칭 후부터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안 좋죠. 그래서 멀칭하는 뒤에 틀박 같은 게, 아니면 이제 두둑을 만들 때도요, 그 너무 넓게 하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멀칭 그 반 만들기에 대해서 이것도 자세히 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자 보시면 이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한 80cm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두둑하고 고랑이 거의 같은 크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2명이 이렇게 뛰어다녀도 될 정도로 이렇게 공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농이나 학교 같은 유치원 같은 경우, 아니면 그 치유농장 같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마 유리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반 만들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할 건데요. 자, 접종할 때 우리가 멀칭 후에, 접종을 해서 멀칭한 거는 뭐 그게 이렇게 물뿌리도 없고 뭐 그 특별한 작업 없이도 됩니다만은, 이제 멀칭하고 나서 접종할 때는 이렇게 물 뿌린다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수돗물 같은 건 이제 염소 소독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뿌릴 때 가급적이면 위로 멀리 날아가게 해서 물을 뿌리는 게, 그 사이에 또 염소가 조금씩은 이제 날아가니까요. 가급적이면 이제 뭐 수돗물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물 받은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수돗물에가 씁니다만은 바닷물 같은 게 받았다가 이제 빗물 같은 게 있다가 이제 뿌려주는 게 좋겠죠. 조리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은 선택이고요. 아마 이제 아마 과정에서 이런 디테일한 게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표준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토양 살리기 위해서 토양 환경만 접종 조건은요, 1단계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무기온 상태에서 멀칭이다. 녹색 유기물 멀칭하고 나서 갈색 유기물 멀칭을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종이다. 접종할 때의 미생물 단독 소행보다는 그 자있는 원원적 미생물과 동생물 같은 거를 같이 이제 부유탕을 채종해서 접종하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미생물 단독 사용보다는, 아니면 이제 그 양적 배양한 설탕 같은 걸 얘기해서 배양한 그런 미생물보다는, 또 우리가 미생물 채종할 때도 밥 같은 걸 꼬들밥 해가지고, 아니면 양파 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미생물 채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미생물만 이제 그 먹이치에 따라서 이제 채종되거든요. 이런 걸 또 배양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물 심으면 되겠죠. 자, 멀칭하고 나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작물을 심는지, 왜냐하면 이게 멀칭하고 이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접종이라는 것부터 하나씩 이제 선생님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 눈높이로 또 다시 아이들을 이제 그 전달하는 겁니다. 심는 거를. 아이들이 그 100명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처음에는요. 하지만은 뭐 큰 애들은요, 한 2번 정도 심어가니까 다들 알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이제 뭐 호밀에도 이제 모종 같은 거 아니면 씨앗도 뿌리고요. 지금 뭐 3살, 4살짜리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은 이게 뭐 매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뭐 몸으로 이제 느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활동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1개월 모습입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수확하는 첫 번째로 이제 수확한 게 이제 열무죠. 열무를 뿌려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수확하는 건데요. 이런 얼갈이나 이런 그 열무 같은 거는요, 좀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연중 수확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물 선택도 이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심는 것도 심어야 수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심는 과정과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는 방법이 또한 뭐냐, 토양에 큰 영향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만은 한 달이 되기 전에 이제 수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달 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모습이고. 여기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관여를 안 하다가 이제 원장님하고 원관님이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도로변에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봐도 뭐 학부형도 그렇고 심어놓긴 했는데 수확이 거의 안 돼요. 관리가요. 잡초에 밀리고요. 그런 거를 이제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저희 계란을 먹는 그 유치원이거든요. 생태 보육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이제 저희 계란 전량들 먹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뭐 원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방법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제 참여해서 3개월 후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도시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그 치유농장 같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비가 와도요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잡초에 밀리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잡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잡는 심는 걸 어떤 게 하는가 또 연중 수확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심는 방법이 또 달라야 될 것이고요. 어떤 작물 선택도 중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반 만들기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작물 심기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때 자세히 할 예정입니다. 자, 토양 살리기 문제와 대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미생물 이제 토양 서식 환경이 없는 우리가 유기물층이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 사용하지 않습니까? 토양이 노출된 상태에서 그것보다는 멀칭한 유기물층 조성하고 나서 미생물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생형 미생물 사용보다는 수만 년 토착 자생하는 원원적 미생물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미생물 단독 사용보다는 이제 미생물과 동생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 작물 같은 경우는 미생물만 단독 사용하는 게 또 당연하고 이제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토양 살리기는 다르거든요. 지금 토양 살리기 편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토양 살리기에서는 가능하면 원원적 미생물 쓰시고 그 다음에 동생물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또한 유기물층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에 토양 살리기로서 접근하지 않나 하는 저희 의견. 자, 토양 살리기 우리가 그 뭐 멀칭해가지고 토양 살리기의 방법에서도 아니면 이제 그냥 멀칭 안 하고도 토양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그 농사 기술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기준은 뭐냐 유기물 멀칭에서 토양 살리기에서도 보면 멀칭들 많이 하시거든요. 무기원 농사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토양 살아나게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니면 액비나 쌀개 같은 살포하는 미생물 살포하는 이거는 이제 전업농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하우스 같은 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 과수에도 많이 할 겁니다. 뭐 초생 대비해서 그다음 미생물 살포한다든 이런 게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미생물과 동생물 접종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접종이라는 거 좀 잊지 마시고요. 한번 이제 직접 해보시면 알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접종을 이 시간에 끝내고요. 지금까지 토양 살리기가 무교훈, 그 다음 멀칭, 그 다음 접종까지 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 만들기 조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심기, 뿌리 만들기 이렇게 가야 이제 토양 살리기가 끝나거든요. 토양 살리라는 게 되게 뭐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뭐 있지 않습니까? 토양 망치는 건 쉽죠. 그러나 토양 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비교한다면요. 건강을 지키는 운동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운동 매일 한다는 게. 근데 저희 같은 60살일 때 건강 유지하는 것도 운동은 뭐 하루에 30분, 1시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목표하는 게 뭡니까? 20년, 10년 더 젊어지려 했을 때는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치운동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토양 살리기가 꼭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멀칭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토양 살리기 하는 과정에서 멀칭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멀칭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하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